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평결을 마무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내일도 평의는 이어지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선고 기일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질 텐데요. 많은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민주주의 회복의 분수령이 될 거라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정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평결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재판관 8명이 각각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를 택하고 결정 이유를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관들은 내일 오전 10시에도 모여 평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결정문을 다듬고 재판관별로 따로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기재할지 논의하는 막판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선고 당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문 문고와 결정 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마지막 판결을 하더라도 오늘 정리된 결론을 최종 확정하는 형식적 절차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정문은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8인의 재판관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는 철저한 보완에 붙여집니다. 헌법재판관 TF팀 내 담당 연구관들이 결정문 수정 작업 등을 쪼개서 진행하고 있는데 각 연구관끼리 내용 공유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은 파면 인용이 될 거라고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이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지고 올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소추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고일 지정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윤석열의 선고일이 정해지니까 아전인수 여론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4대4 기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은 8대0 인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야당은 협박 말고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민주당과 야당은 만장일치 파면이 정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기각 결론은 수용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현안 관련해서 권성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4월 4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서로 환영을 하는데 결과를 놓고서는 자기 아전인수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먼저 보면은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 당부를 하고 국민들이 기각 각하를 바라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상황을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파면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하고 만난다 해서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면서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느냐 기자가 질문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 야당도 기각 각하하면은 유혈 사태 같은 이야기를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면서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걸 기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박수민이라는 원내 대변인이 논평에서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신속한 선고 기일이 발표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헌재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진 것이 탄핵의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 소속 의원들이 페이스북에다가 4월 4일은 인용이 4명이고 기각이 4명이다. 박대출이 그렇게, 그래서 사사회라고 하고 있고요. 사사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한다. 강순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확신하며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박상웅. 이런 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박창대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똑같이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단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다가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후퇴하지도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면서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18일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하기 전에 선고가 나오는 점에 주목하고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인용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관측을 내놨습니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4일날 선고하는 것은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이 크게 점치게 한다면서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됐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만장일치 파면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탄핵 기각 각하에 따른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불복과 저항운동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면서 주권자 국민으로서 불이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뉴스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8대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문, 피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주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지금 방청석을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락을 하고 있고, 또 탄핵의 생중계를 방송으로 생중계를 또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여야가 대치되면서 민심이 폭발해 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오늘 헌법재판소 그 사무장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혼나고 어제 또 압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래서 이 재판관 2명의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가는 상황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만약에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퇴임을 하고 나서 마은혁을 임명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가 지명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2명을 갈아치우게 될 때는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 기각과 각하를 한다면 이건 자기적인 거라서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촉박하고
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라고 하는데 임명하지 지금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네, 또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짜를 정했다는 거는 이미 의견이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기각과 각하로 통일이 되었 6대 3으로 5대 3으로 기각과 각하 결정이 났었으면은 이런 결정이 이런 결정이 기각 각하가 되면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제2의 4.19 혁명과 제2의 5.18 광주 민주화 혁명이 시작되고 대한민국의 이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윤석열이 이제 내란 계엄으로 다시 무죄를 선고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은 이게 없던 일이 됩니다. 형사법으로도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하기 때문에 형사소추도 받을 수도 없고 그동안에 잡아놨던 그 부역했던 그 내란 계엄 군인들은 다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헌법재판소도 없어지게 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 위에 어떤 기관이 최고의 권위적인 걸로 결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윤석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기관 국회를 장악을 시도를 했잖아요. 그랬던 윤석열이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그대로 두겠는가? 헌법재판소를 그대로 두게 되면은 나중에 두고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불씨가 돼서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민주당 쪽으로 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전에 결정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뒤집혀질 수도 있는 거고 임기 내내 이게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못하는 거죠. 대통령 마음대로, 윤석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김건희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나 법원이나 경찰이나 자기 수족을 다 부릴 수 있어요. 군인까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두 명의 민주당 그 계열의 야당 계열의 이 헌법재판관이 바뀌고 여당 계열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에 이렇게 그 헌법재판관이 씌워진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이 헌법재판소를 날려버릴 수밖에 없고 이 가운데 자기를 지지하고 찬성했던 헌법재판관은 뭐 그대로 둘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찬성했던 헌법재판관들은 다른 쪽으로 보내고 또 자기를 탄핵하고 반대했던 예를 들어 정계선 재판관이나 또 다른 재판관은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을 또 제거를 하고 다시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계속하면서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쟁을 선포를 해야 돼요. 네,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나면은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윤석열이 복귀하는 순간 이것을 허용할 수 없는 민주 시민들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들끓고 이제 서로 총칼을 들고 서로 싸우게 되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윤석열이 임명한 쪽에서 있는 헌법재판관들마저 이거를 만장일치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도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도 지켜야 되고 윤석열이 일으킨 그 내란 범죄는 전 세계인과 우리 전 국민이 다 지켜본 빼박캔트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세를 거두를 수가 없거든요.
이 불법 내란 계엄을 일으킨 것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다 하면서 탄핵을 기각시키고 각하시키게 될 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이 신인도가 떨어지고 지금 경제는 추락하고 주가도 떨어지고 외국인은 떠나가고 국민들은 계속 365일 동안 이제 내전 상태가 벌어진 상태에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게 되는 그런 아비규환, 지옥 같은 아비규환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를 헌법재판관들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8대 0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다만 각자 다른 의견을 소수 의견을 적을 수 있지만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란 의환의 죄다. 예, 의환의 죄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분명한 내란의 죄다 인식을 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인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용해야만 해요. 인용하지 않으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파국이 온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8명으로 계속 불씨가 있는 겁니다. 이 8명으로 이 탄핵과 기각이 3명이 반대해서 이게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민주진영에서 이게 불공정한 게임이잖아요. 계속해서 9명을 완전체를 헌법재판관 9명을 완전체를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탄핵과 기각이 결정되면은 그거를 좀 수용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 8명 가지고 40여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그렇게 야당과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합의까지 본 거를 계속 권한대행이 거부해서 이거 8명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자체가 9명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불안정하고 불공정하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기획한 완전히 작전이에요. 이 작전에 치사한 작전에 기각을 위해서 계속 꼰수를 피우고 반대하고 저지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자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뭐 가져와라 합의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이 한덕수하고 이 최상목이는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이거를 철저하게 내란 공범으로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이것들을 탄핵을 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무서운 엄벌을 쳐야 돼요. 이것들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더 빨리 정리될 수 있는 거를 이 결정을 안 해줘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아니 40여 그 재판관을 국회에서 이미 서로 국회의장과 각 당에서 보내가지고 직인까지 찍어가지고 3명을 딱 국회목 추천을 했는데 그 한 명을 임명을 안 하고 다시 여야가 합의해와라.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응?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이 되어 있고 합의가 안 돼 있어. 영원히 편행성을 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둘이 합의해오라 이런 거는 그건 말로만 합의를 하는 거지 될 수가 없는 걸 갖다가 나는 못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덕수 이 최상목의 이놈들은 정말 무거운 죄를 지고 강력하게 정말 큰 벌을 줘야 돼요. 역사와 국가 앞에 엄청난 그 내란 우두머리 내란 속에 윤석열 못지않은 내란 공범들이에요. 이놈들도 단죄를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이거는 탄핵을 기각할 수 없다.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사의를 분명하게 못을 박았고 이제 일치된 의견, 통일된 의견이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생중계하고 또 일반인들 방청객들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헌재 앞에서 거의 100m 이내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보안과 경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양심과 법리상 법리에 따라서 양심과 헌법재판관의 양심과 그 법리에 따라서 정상적인 헌법 수호 의지에 따라서 윤석열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다. 이거를 선언을 하고 이 선언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 끝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용산에서 나와가지고 구속수사 다시 체포해서 구속수사 받고 그동안에 드러났던 그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잠잠했던 그 모든 범죄와 비리 사실들을 다 낱낱이 까발리고 다시 발본색원을 해서 다시 수사하고 또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 김건희, 윤석열 특검을 하고 이 윤석열, 김건희를 옹호했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안 하고 범죄 사실을 자꾸 덮으려고 비호했던 그 검찰 수뇌부, 검찰과 경찰과 그 관련된 자들을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철저하게 단죄를 해야 됩니다. 친일파 세력, 매국노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이 끝까지 옹호했던 이 권성동, 공영세, 홍준표, 뭐 이런 나경원, 김기현 이런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을 철저하게 죗값을 물어서 단죄를 시켜야 나라가 평온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4월 4일 선고한다고 하니까 마음을 좀 편히 하시고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니고 만에 하나 탄핵의 기각과 각하가 나온다면은 큰 우리나라에 큰 피바람이 불고 소용돌이가 친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 긴장의 끈은 놓지 말고 마음은 편하게 하되 긴장의 끈은 놓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정말 윤석열 파면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고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얼었던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우리 마음의 얼음이 다 훈풍으로 녹아서 풀어지고 따뜻한 정말 봄다운 봄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금요일 주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금요일까지 우리 함께 지켜보면서 윤석열 파면을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